짠!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역사는 최태성. 네, 오늘 이제 이 외교편에서 이제 좀 가슴 아픈 역사를 할 수 있죠. 임진왜란을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 뭐 임진왜란 하면 딱 떠오르는 장수가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 그죠? 예. 금, 신, 전선, 상유, 시비. 예, 지금 신에게는 전선이 오히려 12척이 있사옵니다. 뭐 이 유명한 문구가 있는데 이 문구 말고 여러분들 진짜 또 유명한 문구가 하나 있어요. 이 일본이 처음 쳐들어왔을 때 그 동래, 부산이죠. 그러니까 이 동래성 전투에서 전사하신 송상현 장군이라고 계세요. 이 동래성 전투에서 정말 끝까지 싸우신 분인데 일본이 문을 열어라. 그럼 뭐 너희들 뭐 목숨만은 뭐 부지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들에게 이 글자를 적은 이 판을 딱 내던지죠. 그 글자가 뭐였냐면 전사이 가도난이라는 겁니다. 전사이 가도난. 내가 싸워 죽는 것은 쉬울 수 있으나 너희들에게 이 길을 내주는 것은 어렵다. 라고 하면서 결국 끝까지 싸우시다가 결국 전사하신 목이 매네요. 네. 전사하신 그 송상현 장군을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그 공직자, 내가 어떤 그 위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인지,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늘 기억하고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송상현 장군도 내가 해야 될 일은 이 동래성을 지키는 것, 이게 자기가 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문을 열라 했을 때 전사이 가도난이라는 문구로 답을 하지 않았나. 이런 모습 보면서 늘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둘러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조선의 그 전기 외교 정책을 한번 살펴볼 텐데, 조선 전기 외교 정책을 네 글자로 한번 표현해 봐라 라고 한다면 저 위에 적혀 있죠. 4대 교린, 이렇게 딱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4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섬긴다는 것이죠. 큰 나라를 섬긴다라는 건데, 이 4대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요? 네, 바로 명나라가 되겠죠. 명나라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린이라고 했을 때 교는 뭐 서로 교류한다. 린은 뭐냐면 이웃린자예요. 이웃과 교류한다. 그 이웃에 해당하는 나라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여진족이라든지, 그죠? 그 다음에 일본이라든지, 그 다음에 유구라면 이제 지금의 오키나와 이쪽이 되겠습니다. 이런 나라들과는 이제 좀 사이가 좋게 좀 지내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4대 교린과 관련된 이 나라들과 어떤 관계를 가졌는지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명나라입니다. 자, 명나라는요, 초반부터 이렇게 사이가 좋았느냐는 아니었어요. 기본적으로 이 명과의 어떤 그 관계, 안 좋았던 관계, 특히 요동 지역을 우리가 차지하자라고 주장했던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먼저 누가 있냐면 최영 장군이 있죠. 최영 장군 있고, 나중에 여러분들 이 정도전 역시 요동정벌이라고 하는 것들을 한번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던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이 두 인물의 어떤 공통점을 한번 들어봐라 라고 한다면 바로 요동을 정벌하자, 요동을 어떤 정벌하자, 뭐 이런 것들. 당연히 명나라는 으르렁댈 수밖에 없는 거죠. 그죠? 이런 과정 속에서 물론 이제 이 최영 같은 경우에는 요동정벌 명을 내렸던 이성계가 결국 회군해 가지고 실패하면서 결국 최영은 죽게 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정도전 역시 마찬가지로 이성계의 아들 이방원이죠. 이방원에 의해서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 태종 때 와서, 태종 이방원 때 와서 시스템이 갖춰진다고 보면 돼요. 어떤? 바로 이 4대. 이 4대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이제 이때부터 만들어져서 이제 쭉 이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4대 외교라고 하는 게 좀 딱 들으면 기분이 좀 안 좋죠. 네, 이게
뭐야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4대 정책, 4대 외교의 그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꼭 그렇게 뭐 나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 요거는 지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어떤 시스템이냐면 바로 이제 공무역 시스템. 예, 공무역 시스템이고요. 예, 상당히 실리에 입각한 모습들이다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 4대 정책, 4대 외교라면요. 우리가 이 명나라에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친다라고 하는 건데 이 조공을 바치면 그냥 명나라가 그래 잘했다 뚝뚝뚝 끝난 게 아니에요. 그에 대한 답례를 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거는 조공을 바친 것보다 답례가 거의 한 2배 정도. 아무래도 그렇죠. 상국이라고 모셨는데 똑같이 1대1 등가하면 자존심이 좀 상할 거 아니야. 그래서 한 2배 정도 되는 걸 더 내립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 4대를 통한 이 공무역 시스템은요, 우리가 더 이득이에요. 그래서 이 중국을 중심으로 한 주변 국가에서는 어떻게든지 이 중국과의 어떤 4대 그 쿼터를 그러니까 몇 번 가면 갈수록 이득인 거 아니야. 그죠? 그 횟수의 어떤 쿼터를 더 받아내려고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지금 어떤 생각하는 어떤 그 근대적인 어떤 개념에 국가대 국가에서 평등 개념으로 이걸 바라보면 안 돼요. 이건 이 당시에는 어쨌건 이 동아시아 같은 경우는 중국을 중심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속에서 이 내용들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 일단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명과의 관계는 이제 이 정도 기억해 놓으면 되고요. 자, 이제 교리를 한번 볼 텐데요. 교리는 이렇게 여진, 일본, 요구 일어날 때 이제 여진과 일본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들 여진과 일본 다 비슷해요.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해서 지금 쓰고 있다.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해서 쓰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먼저 강경책입니다. 강경책은 딱 혼내주는 거예요. 딱 때려주는 거예요. 이 사군 육진을 개척하는데 사군이 어디냐면요. 예, 사군. 네. 예, 사군 요 지역. 쭉 그다음에 육진 요 지역.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이 지역을 개척을 하면서 지금 보여지고 있는 우리 지금 한반도의 모습 있잖아요. 예, 그 모습이 세종 때 거의 구축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군이라고 하면 여기는 이제 여기 이제 사군이에요. 여기가 이제 사군. 여기가 사군 그리고 여기가 육진인데 요 사군에 파견되었던 그 장수는 누구였냐면 최윤덕이라는 장수입니다. 여기는 네, 최윤덕을 파견해서 이 사군을 개척을 하고요. 육진은 바로 김종서를 파견해서 육전을 또 개척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군 육진을 개척을 하고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사군 육진 개척에서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 이제 이렇게 개척해서 우리가 땅을 얻었어, 확보했어, 그럼 끝난다? 아니에요. 그 저기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사람이 살지 않으면 그거 돌려줘야 됩니다. 관리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왜 그 고려 시대 때 여진족이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 흥기하니까 윤관이 별무반을 조직해가지고 동북 구성을 확보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 돌려줘요. 왜냐면 거기 관리를 못하기 때문에. 사람이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사공육진을 개척하고 여기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이 남쪽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강제로 이사시킵니다. 네, 그래서 이걸 뭐라 하면 사민정책이라 그래요. 사민정책. 자, 사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백성을 이사시키는 정책이라는 이야기죠. 사실은 이게 말이 쉽지 여러분들 자기 살고 있는데 갑자기 저 추운 북쪽으로 가라는 거야. 얼마나 힘든 상황입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 세종 때 이런 것들을 좀 원활하게 잘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그런 뭐 좀 이점을 주기 위해서 원래 여러분들 앞에 배웠죠. 지방과는 여러분들 그 지역 사람이 될 수 없잖아요. 이걸 뭐라고 하죠? 상피제, 서로 피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 지역은 인정해줘요. 그 지역 출신들. 그러니까 이게 좀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베너핏, 그러니까 뭔가 좀 이제 좀 이점을 주는 거예요. 이점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토관제도라는 겁니다. 토관제도. 그 토착민을 그냥 관리로 그냥 안 치는 거예요. 너 그 지역 출신이 그냥 해 그냥.
이런 어떤 그 모습들을 통해 가지고 이 4군 6진 이 지역을 좀 계속해서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는 어떤 그런 의지 이런 것들이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온건한 정책으로는 뭐가 있냐면 온건한 정책으로는요. 좀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진족의 사신들을 맞이하는 북평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북평관. 네. 요거는 이제 한양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 북쪽 지역에 또 이제 무역소를 설치합니다. 무역소를 설치해가지고 요 지역에 이제 넘어와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거 필요로 하는 거 이런 거 가져갈 수 있도록 해주는 모습들 이런 것들도 보이고 있다라는 거. 여진족 접대 그리고 여진족과의 교류 이런 것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이런 모습을 통해 가지고 강온 정책을 펴나가는 모습들 보이고 있습니다. 됐죠? 자, 그다음에 1번 볼게요. 1번은 똑같아요. 1번도 강온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강온 정책을 함께 펼치고 있는데 자, 먼저 이 강경책에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 여기 지금 쓰시마 보이죠? 대마도. 예. 여기 이 쓰시마 섬을 정벌해요. 정벌합니다. 자, 누가 정벌을 했냐면 이 쓰시마 정벌은 바로 이종윤이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종윤. 네, 이런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 쓰시마를 또 정벌하는 그런 모습. 왜냐하면 왜구들이 워낙 여기 소굴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이렇게 혼내준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 봐주시면 되고요. 온건한 정책으로는요. 이들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면 우리와 이제 교역하는 거 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삼포를 열어줍니다. 자, 삼포를 개항을 해줍니다. 이 삼포가 어디냐면요. 부산포, 제포, 연포예요. 여기를 열어줍니다. 어디냐면 자 부산포, 부산포는 뭐 여러분 잘 알고 있고요. 부산포, 그다음이 제포, 그다음이 연포 여기를 열어주는 거예요. 이 부산포는 어디냐면 부산포는 여러분 아시죠? 부산이고, 그죠? 이 제포는 어디냐면 이 제포는 진해예요. 진해. 지금은 이제 창원이 됐지. 창원. 그죠? 그다음에 연포는 어디냐면 연포는 신라 시대 때 왜 국제 무역항으로 굉장히 유명했던 곳이 있죠? 울산이에요. 울산. 여기를 지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너희들 원하는 거 있으면 여기서 필요한 거 가져가라고 해서 이렇게 삼포를 개항해 주는데 요 삼포 개항과 관련된 이 조약이 있어요. 그 조약이 뭐냐면 바로 계해약조라는 겁니다. 계해년에 여기를 열어줄 테니까 너희들 무역을 해라. 이게 계해약조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사실은 삼포를 먼저 개항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제 명문화시킨 게 이제 계해약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지금 일본과의 어떤 그 강온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여진족의 뭐 4군 6진 개척, 그 다음에 무역소의 설치, 또 북평관의 이름을 바꿔요. 이 여진족에 대한 접대 그 기구를. 그리고 쓰시마섬 정벌, 그 다음에 삼포 개항, 계해약조. 이게 지금 다 어느 왕 때 이루어지고 있냐면 이게 지금 모두 지금 다 세종 때. 그러니까 여러분 세종은 시험에 워낙 잘 나오는 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고 그랬죠, 제가. 네, 그래서 이 모든 게 지금 다 세종 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세종 때 이 모든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북평관 같은 경우 여러분들 뭐 그 전에 이게 여진족에 대한 접대는 아마도 태종 때부터 이루어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이름을 바꾸는 거는 세종 때부터 이름을 또 바꿔놓기 때문에 또 세종과 이제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근데 진짜 이거 잘못 썼어요. 이종윤이 왜 나왔지? 여기 이종무입니다. 이종무.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쓰시마 정벌은 이종무를 보냈다라는 거 다시 한번 제가 수정해 드렸고요. 자, 이렇게 해서 4대와 교린, 조선 전기 이런 어떤 정책들에 의해서 여진과 일본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